미국에서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인을 찾는 특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들이 한국인에게 이토록 매료된 것일까요? 한 미국인 가족이 우연히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박해 보이는 이 여성에게 숨겨진 놀라운 재능과 가슴 아픈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족의 심각한 건강 문제부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까지.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한국인의 특별한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감동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라일라 모리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죠. 이 지역에서는 꽤 이름 있는 레스토랑이죠. 남편 데릭은 벤처캐피털 회사의 파트너로 우리는 노브힐 언덕에 있는 빅토리안 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노아의 건강이었죠.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알레르기가 심했고 몸도 약했어요.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타샤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여성이 차려준 음식을 보고 놀랐습니다. 발효된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국물 요리, 다양한 나물과 김치가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노아도 잘 먹더군요. 타샤는 그녀가 자신의 집, 개인 요리사, 박여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의 알레르기가 한식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그날 밤 남편과 한국인 요리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한국 요리사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이미 고용된 상태였고 새로 구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죠.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도 문의해봤지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노아의 알레르기는 더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레스토랑으로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김 셰프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정식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력과 미국 내 몇몇 한인 가정에서 개인 요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인 요리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테스트를 위해 그녀가 우리 집에서 전복죽을 만들었어요. 노아가 맛있게 먹었고 그날 밤 알레르기 반응도 덜했죠.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김 셰프는 일주일 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점차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요리들은 한식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물었더니 전통 한식보다는 퓨전이 트렌드라며 둘러댔죠. 또 그녀가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다루는 방식이 어색했고 장을 보고 온 식재료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몇 마디를 했을 때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외국계 학교를 다녔다는 설명이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도 노아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 같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몰랐죠.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레스토랑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정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김 셰프는 자신있게 웃으며 평생 기억에 남을 한식 파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파티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전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말 파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남편의 벤처캐피털 회사 투자자들과 제 레스토랑의 주요 파트너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김 셰프는 일주일 내내 메뉴를 계획하고 준비했고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파티 당일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주방에서는 다양한 향신료와 발효된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김치전, 갈비찜, 불고기, 잡채 등 근사해 보이는 요리들이 테이블을 채워갔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고 모두 음식에 감탄했어요. 처음 맛보는 한식의 풍미에 투자자들도 흥미로워했습니다.
노아도 평소보다 잘 먹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저녁이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갑자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이어서 몇몇 손님들도 속이 불편하다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거의 모든 손님들이 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응급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12명의 손님 중 9명이 식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모두 회복되었지만 우리 명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했고 레스토랑 평판도 위태로워졌어요. 무엇보다 노아의 알레르기가 더 심해졌죠. 의혹이 커져 남편은 김 셰프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언급한 한국의 호텔과 레스토랑에 문의했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곳들에서는 그런 이름의 직원을 고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그녀의 이력서는 완전한 허위였어요. 결정적으로 그녀의 서랍에서 중국 여권이 발견됐습니다. 김 셰프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던 겁니다. 즉시 그녀를 불러 진실을 물었고 증거 앞에서 그녀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린 왕이었고 중국 푸젠성 출신이었어요. 미국에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한국인으로 위장했다고 했죠.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특히 노아의 건강을 가지고 장난친 거였으니까요. 식중독의 원인도 그녀가 한식에 대한 지식 없이 잘못된 재료와 방법으로 요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고 우리는 황폐해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노아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고 레스토랑 평판도 위험에 처했어요.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건 실력 있는 한국 요리사를 구하는 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의 망설임에 불안감이 들었지만 노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지라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마음도 흐렸죠. 이번에는 실수할 여유가 없었어요. 노아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이전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망신도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했을 때 구석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박한 차림의 한국인 아줌마였습니다. 화려한 김 셰프와는 정반대의 이미지였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정 여사는 말수가 적었고 영어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통역사의 도움으로 대화를 나눴죠. 한국에서 작은 동네 식당에서 일했고 미국에서는 한인 가정에서 요리사로 일했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교육은 받은 적 없지만 오랜 경험으로 한식에 능숙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이력도 전문적인 교육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국 아줌마였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센터 관계자가 보증을 섰고 그녀가 일했던 가정들의 추천서도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신원을 확인했어요. 이전 고용주들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까지 했죠. 모두 그녀를 진심으로 추천했습니다. 망설여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일단 시험 삼아 일주일만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우리 집에 왔고 가져온 장바구니에는 신선한 채소와 몇 가지 허브가 담겨 있었어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주방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 노아에게 건넸어요. 이거 먹어봐. 아픈 아이 좋아. 서툰 영어였지만 노아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놀랍게도 계속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노아가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 여사는 우리 가족을 위해 간단한 한식상을 차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몇 가지 나물, 그리고 김치까지.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맛있었어요.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무엇보다 노아가 알레르기 반응 없이 잘 먹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아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정 여사와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김 셰프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요구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었어요. 노아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너무 평범했어요. 화려한 경력도 없고 영어도 서툴렀죠. 중요한 사교 모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정 여사가 노아에게 한국 동요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노아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모습이었죠. 어쩌면 화려한 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정 여사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 여사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알레르기 발작이 줄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죠. 하지만 아직 저는 정 여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남편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처음엔 레스토랑을 예약하려 했습니다. 이전 식중독 사건 이후로 집에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제안했어요. 라일라, 정 여사님 요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잖아. 그 사건은 사기꾼 때문이었고 이제 진짜 한국 요리사가 있어. 용기를 내보자. 망설였지만 노아의 건강이 좋아진 것을 보며 작은 모임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 여사에게 특별히 당부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오세요. 지난번 일이 있어서 너무 걱정돼요. 모든 재료 신선한지 확인해 주세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확인할게요. 손님들이 도착하고 저는 내내 불안했어요. 몇몇은 지난번 식중독 사건을 알고 있었고 처음엔 음식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요리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 여사는 정통 한식을 그대로 선보였거든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했고 맛은 깊고 진했습니다. 이런 한식은 처음이에요. 지난번 얘기 들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르네요. 묻는 손님에게 정 여사는 수줍게 웃기만 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성 가득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손님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고 남편은 정 여사를 칭찬했어요. 당신이 찾은 보물이에요. 정말 대단한 요리사야.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스태프 회의를 하는데 셰프가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가 없다며 불평했어요. 문득 어젯밤 정 여사의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요리법을 공유해 줄 수 있을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정 여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노아와 함께 주방에 있었어요. 노아가 직접 김치를 만들고 있었고 정 여사는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죠. 엄마, 봐요, 제가 김치 만들어요. 노아가 이렇게 요리에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평소 까다로운 노아가 채소를 만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 여사님, 어제 요리 정말 훌륭했어요. 혹시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레스토랑에서 활용하고 싶어서요. 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에게 조금씩 한식의 기본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담그는 법, 채소를 절이는 법, 육수를 내는 법. 모든 과정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음식은 마음이에요. 정성 들이면 맛있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리책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녀의 요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 내려갔더니 정 여사가 이미 일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지켜보니 그녀는 노아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김밥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었어요.
재료를 자르는 손길, 간을 맞추는 방식, 모든 것이 마치 의식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 제 도시락 갖고 싶대요. 다들 정 할머니가 만든 김밥 맛있대요. 노아가 정 여사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된 일이었어요. 정 여사도 그 호칭을 싫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 여사의 요리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미역국이 기다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정갈한 한식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정 여사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단지 좋은 요리사라고만 생각했죠.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특히 노아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 여사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 레스토랑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레스토랑은 식당가의 신선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일라, 내일 저녁 제임스 콜린스가 온대요. 방금 예약했어요. 수석 셰프의 다급한 전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지역 최고의 음식 평론가가 하필 지금 올 거라니요. 서둘러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주방은 이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셰프들은 긴장의 실수를 연발했고 준비된 메뉴도 평범했어요. 수석 셰프는 창의력이 고갈된 듯 반복되는 요리만 내놓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식당의 평판은 더 추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문득 정 여사가 떠올랐어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여사님, 오늘 밤 레스토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을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해야 해요. 정 여사는 흔쾌히 승낙했고 1시간 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주방을 둘러보더니 앞치마를 맸습니다. 밤새워서라도 준비해야겠네요. 주방 스태프들은 의아한 눈길로 바라봤죠. 평범한 아줌마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을 겁니다. 그때 수석 셰프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 내일 못 올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압박을 견딜 수 없어요. 주방이 얼어붙은 순간 정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즉시 종이에 메뉴를 적기 시작했어요. 섬세한 해산물 전체, 계절 나물쌈, 갈비찜 등 정통 한식으로 코스를 구성했습니다. 밤새도록 레시피를 가르치고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하지만 정성껏. 새벽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고 아침에 다시 와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정 여사의 지도 아래 주방은 신기하게도 조화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콜린스가 도착했습니다. 코스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정 여사가 고안한 깔끔한 새싹 비빔밥 디저트에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후 콜린스의 극찬이 담긴 리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식 메뉴의 진정성과 깊은 맛을 높이 평가했죠. 정 여사에게 레스토랑에서도 일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제가 필요해요. 그녀의 대답에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정 여사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실력자가 단순히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위기를 넘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정 여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노아의 학교 물품을 사러 나간 사이 정 여사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는데 계단을 올라가다 정 여사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 여사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말을 걸자 정 여사는 깜짝 놀라 사진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은 정 여사가 어린 사내아이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오래되고 구겨진 사진이었지만 그녀의 행복한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정 여사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가난한 미혼모였어요. 너무 가난해서 아들과 함께 끼니를 굶는 날이 많았고 특히 아이가 밥도 제때 먹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5살 때 미국 가정에 입양 보냈다고 했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내린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아이가 굶지 않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후회가 깊어졌고 돈을 모아 미국에 왔어요. 입양기관에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고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입양된 지역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했어요. 혹시라도 우연히 아들을 만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 직접 찾아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 여사는 아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했던 첫 결정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 그의 삶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왜 정 여사가 노아에게 그토록 헌신적이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노아는 그녀에게 못다 품은 아들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녀에게 아들을 찾아보라고 제안했지만 정 여사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 여사의 손길에는 항상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요리 솜씨가 아니라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모성애였던 거죠. 정 여사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담긴 사랑이 이제는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이런 대화를 나눈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 제 생일을 맞아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레스토랑 관계자들, 오랜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정 여사는 아침부터 한식을 준비했어요. 손님 중 에단 러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한식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 여사가 에단을 보고 추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더 드세요. 서툰 영어로 말하며 정 여사는 그에게 특별히 음식을 더 챙겨주었어요. 에단은 감사히 받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이 돌아간 후 에단은 정 여사에게 다가가 요리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입양되었다고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어요? 정 여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에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때 입양됐어요. 부산에서요. 정 여사의 손이 잠시 떨렸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은 그녀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에단의 나이도 그녀가 아들을 보낸 시기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기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저도 부산에서 왔어요. 정 여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에다는 자신이 최근에 입양 기관을 통해 생모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미혼모였고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정 여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너무 많은 공통점에 그녀는 확신했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에단에게 이미 가족이 있고 자신이 나타남으로써 그의 삶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셨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물었습니다. 에단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항상 제 뿌리를 찾는 것을 응원해 주셨죠. 그날 밤 정 여사는 에단의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내심 자신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침묵했어요. 그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고 부엌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 여사는 그에게 더 많은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고 에다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어요. 정 여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아들을 드디어 만났지만 아들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습니다. 에단과 정 여사의 만남 이후 그는 자주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정 여사는 그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지만 자신이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 여사는 더욱 에단에게 애정을 쏟았어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에단을 대할 때마다 숨겨진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에단이 돌아간 후 정 여사는 주방에서 홀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지 물었어요. 정 여사는 에단이 이미 행복한 가정이 있으니 그대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에단은 꾸준히 찾아왔고 정 여사는 묵묵히 그를 대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정 여사는 에단에게 어머니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 모성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단도 그것을 느끼는 듯했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정 여사는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일했습니다. 에단은 여전히 주말마다 찾아와 정 여사와 시간을 보냈어요. 어쩌면 그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서로 침묵을 지키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 여사의 손길은 여전히 특별했어요. 그녀의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고 끝없는 그리움이었으며 조용한 축복이었어요. 가끔 주방에서 그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움의 시간이 있었으며 이제는 조용한 행복의 시간이 왔어요. 이것으로 평범한 한국인 아줌마 요리사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끝내 밝히지 않은 채 묵묵히 사랑을 표현했던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인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 가져온 기적적인 변화, 그리고 운명이 빚어낸 특별한 만남. 이 가슴 뭉클한 사연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